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문지연, 빈창숙입니다. 예, 오늘 저희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 같이 귀를 쫑긋 하시고 우리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여러분의 관심사도 넓어지고 여러분도 공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창숙 선생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현재 세종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기관인 세종 시니어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종 시니어 방송국이요? 네. 어떤 곳이에요? 세종 시니어 방송국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영상을 제작해서 그거를 송출하기도 한다는 얘기군요. 아, 그럼요. 아, 그럼 방송국 특별 채널이 있는 건가요? 네, 세종 시니어 클럽이라고 들어가는데요. 아, 그럼 그쪽에 그 채널에 들어가면 그동안 선생님네 방송국에서 그 시니어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송출했던 그런 내용들의 동영상들을 다 볼 수 있겠네요. 네, 볼 수 있어요. 아,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실려 있는지, 그리고 또 빈 선생님과 제가 60대 이후에 노년의 삶에 대한, 실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빈창수 선생님 첫 곡 혹시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명준님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 나의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가을엔 곡식들을 비추는 따사로운 빛이 될게요. 겨울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눈이 될게요. 아침엔 종달새 되어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 밤에는 어둠 속에 별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의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민창수 선생님께서 시니어 방송국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모두 3명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한 분은 교장 선생님으로서 퇴직하시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시는 분이시고요. 대단하시네요. 네. 또 한 분은 해군 장교로서 이제 전역을 하시고 나서 사진 작가로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기획을 하고 연출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저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리포터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에서 그 장면에 관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림이요? 네. 그럼 그림 잘 그리시는 거예요? 저도 선생님 한번 그때 제가 사적으로 이렇게 뵀을 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럼 그림도 막 공부를 하신 거예요? 조금. 아, 그러세요? 전공은 아니고요? 네, 전공은 아니고요. 아, 근데도 그렇게 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니어 방송국의 3분이 영상, 기획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하시고 편집하시는 분, 그리고 리포터로서 글과 그림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네. 나레이션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글을 써서 네네. 나레이션까지 하고 있답니다. 안 힘드세요? 재밌긴 하죠, 근데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게 한 편당 네. 그 만들어내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월에 11편의 그 영상이 나갔어요. 어머, 그럼 한 달에 한 편씩 만든다는 얘기예요? 촬영을 바깥으로도 나가고 실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세종 한 바퀴 그래갖고 네. 전부 다 야외 촬영이었어요. 어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시니어 방송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 안다 하시더라도 시니어들이 이런 미디어의 활동을 이렇게 3분이서 알차게 하고 있다라는 걸 들으시면 여러분도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재밌는 얘기, 궁금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2번째 곡은 어떤 곡을 할 건가 저하고 빈창수 선생님하고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김필의 청춘을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셋을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여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사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어떻게 그렇게 시니어 방송국 일을 하시게 됐는지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계기도 있었을 거고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세종에 내려와서 한 4년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냥 그 학교 일을 그만두고 우연히 세종 말씀이라는 그 밴드에서 네네. 방송국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그런 글귀를 봤어요. 네. 근데 무조건 방송국이란 이름만 제가 기억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를 뽑은 게 아니었거든요. 방송 영상 편집자로 뽑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전화를 하고 무조건 면접을 보았는데 영상 편집자라는 말을 듣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네네.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저하고 맞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라고는 그냥 나왔어요. 그 이후에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네. 어떤 글을 쓰셨는지. 그래서 제2차 면접을 하고 네. 함께 일해보자고 해서 일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선생님 글과 그림은 평소에 선생님이 좋아하셔갖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셨던 활동이었던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좋아해갖고 그거에 대해서 몰입하거나 그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면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도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그럼 선생님 앞으로 이 활동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가장 보람 있는 게 뭘까요? 그 시니어 방송국에서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나서 어떤 눈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나오거나 또 제가 뭐 그림을 그리고 나레이션 했던 그것이 이렇게 남아 있을 때, 네. 그럴 때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데 결과물로 내기도 참 어렵고요. 결과물로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한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세종 시민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좀 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신가요? 네, 맞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일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빈창수 선생님이 어떻게 저희를 잘하실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빈창수 선생님의 연령대를 아신다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실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저희 젊었을 때의 노래입니다. 대학가요제 노래죠. 이범용, 한명훈이 부릅니다. 근데 오늘 들으시는 곡은 이범용 혼자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같이 듣겠습니다. 땅콩이 내려앉아 어두운 거리에 가만히
너에게 나의 꿈 들려주네 너의 마음 나를 주고 나의 크고 너 아들이 우리 세상을 둘이서 만들자 아침엔 꽃이 피고 밤에 눈이 온다 들판의 산 위에 따뜻한 꽃눈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석양이 질 때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언덕에 올라 나지막히 소리 맞춰 노래를 부르자 작은 손 마주 잡고 지는 해 바라보자 조용한 호숫가에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 나무집을 둘이서 짓는다 흰누리 온 세상을 깨끗이 덮으며 작은 손 피워놓고 사랑을 하리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별들이 불 밝히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창가에 마주 앉아 따뜻이 서로의 빈 곳을 채우리 내 눈에 반짝이는 별빛을 내리라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바람 외로움이 없단다 우리들의 꿈속엔 서러움도 없어라 너와 나의 눈빛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나누자 너와 나만의 꿈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세종에서 이사 오셔갖고 4년 정도 방과후 교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세종에서 선생님 살아가시면서 아 세종 이래서 좋다 하고 느끼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도시가 깨끗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렇게 아파트 가까이에 호수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드물잖아요. 네. 세종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립수목원이 바로 곁에 있고, 맞아요. 네, 금강수목원도 곁에 있고, 또
또 금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참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해요. 그러게요. 세종에 직접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종이 참 좋다 그래서 다른 타지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 그래 세종 좋아. 근데 본인들은 올 생각이 정작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쉽긴 한데 선생님이 좋다고 느끼시는 그 부분을 저도 사실 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세종은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람, 아쉬움도 있나요? 생활하시면서? 아, 네, 이렇게 제가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걷다 보면은 세종은 그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 그늘이라는 그래요? 것은 네, 네네. 나무 그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잠깐 쉬고 싶을 때,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없어서 쉴 곳이 좀 없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걸 가끔 느껴요. 그래서 세종호수공원을 다녀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늘막이 좀 많으면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면 좋은데 해가 좀 뜨겁게 비치거나 그럴 때는 호수공원 걷는 거가 사실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이사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5년이 지났다고 호수공원의 나뭇잎들을 보면 참 많이 무성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가꾸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또 몇 년 후면 더 잘 자라겠다 하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셨다는 거를 발견하게 되네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청취자들한테 우리 빈창수 선생님이 연령대를 안다면 상당히 놀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연령대를 밝혀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네. 71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목소리의 톤이나 또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상당히 연령이 지금 저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70이 넘으신 분이세요. 이분이 지금 시니어 방송국에서 나레이션도 하고 계시고 원고도 쓰고 계시고 그림도 그리고 계시면서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하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음악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곡 선생님이 듣고 싶어서 혹시 추천하실 만한 곡이 있나요? 네. 문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하나의 인연으로 만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선희의 인연을 듣겠습니다. 아, 좋은 곡이죠. 같이 듣겠습니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이 생에 못한 사랑,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말아요. 지금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활동은 나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좀 듣는 거나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나는 이런 것들을 희망한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잘 그린 건 아니라 좋아하는 잘 그리세요. 그림. 제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나 세종에서 단체전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언젠가 될지 모르겠어요. 3, 4년 후 네. 그쯤에는 개인전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개인전을 하려면 전시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 수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죠? 또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떠세요? 그런 준비들이 돼 가세요? 그럼 작품은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거나. 3, 4년 뒤라고 생각하면은 네. 지금 갖고 있는 작품하고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음. 세종에는 작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작품이 많고 큰 거를 상관하지 않고 네. 그냥 제가 그림들을 전시할 수 있다면 네. 되지 저는 않을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종의 여러 소식들을 전하는데 그중에 시민들이 아주 부담 갖지 않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전시를 공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하여간 그 개인전이라든지 단체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저는 송담만리라고 네. 세종호수공원에 네네. 있잖아요. 저는 거기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 그래서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그 곳을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셨는데 그런 곳은 정말 저희가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시민 입장에서 그곳에서 내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장소를 염두에 두신 적이 있으세요? 거기서 올해 전시했어요. 아, 단체전으로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뭐 너무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개인전 한번 여시는 거,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글을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제 어릴 때서부터에 있는 글이죠. 네네. 그 글들을 온라인 상에서만 있는데 책으로 한번 내고 싶은 그런 소망도 있어요. 맞아요. 요새는 보니까요. 1인 출판도 참 많고요. 1인을 위한 제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립 출판도 있고요. 물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글들을 개인적인 수준에서 꼭 판매라든지 뭐 이렇지 않더라도 해보시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왔던 일들을 정리하고 아까도 얘기한 대로 결과를 내는 그런 일들을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그 기한 내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응원하는 입장에서 한 곡 더 노래를 신청하고 가겠습니다. 김추자님의 님은 먼 곳에. 아, 이거 상당히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한 건데 오리지널 가수의 음악으로 듣네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막사리가 거버린 사랑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돌아가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막사리다가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막사리다가 거버린 사랑 마음 주고 눈물 주고 꿈도 주고 돌아가갔네. 님은 먼 곳에 영원히 먼 곳에 막사리다가 님은 먼 곳에.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선생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아, 질문이 있어요? 네. 네. 문 선생님은 세종시 그 라디오 방송
FM 98.9 메가헤르츠 화요일 오전 9시 네네. 문지연의 광장에서라는 프로그램을 48회나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1년 가까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방송하실 수 있는 그 개인적인 원동력이라 그럴까요? 그 힘이라 그럴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글쎄요. 선생님은 이제 빈창수 선생님은 막 그 시민 제작 활동가로 자원활동가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횟수를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관성에 의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책무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남들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상관없이 제가 시민이 그 미디어 민주화를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고 제작하는 거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약간 힘들고 때로는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당분간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나 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세종 시민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소식들을 시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데 아직은 제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편이고 한번 뭘 하면 금방 중단하지 않는 개인적인 것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문 선생님 앞에 자원활동가라는 그런 호칭이 한번 붙은 걸 봤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자원활동가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저희가 라디오에서 방송 하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 대단하게 보시는데요. 사실 이거 하나도 유료로 하는 게 없어요. 다 그냥 자원봉사인데 1365의 자원봉사 점수만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지 저희가 유급으로 뭘 받거나 활동비를 지원받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좀 편한 것도 있어요. 강요되거나 뭐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로움은 있고요. 가끔은 이 능력이 좀 제한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활용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조금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거, 의미를 갖는 거를 하는 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원활동가로서의 활동에도 저는 만족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65 그 시간이 누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그럼 누적이 되면 그 시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거는 저도 사실은 별 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지를 않아서 모르는데 다른 활동가들을 보면 이 방송국에서가 아니라 제 주변에 이제 자원활동가로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되세요. 특히 70세 이상의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주변에서 들으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그래요. 뭐 포인트 제도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그 간병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정 시간이 누적되어 있는 자원활동가들은 그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돌봐주는 데 있어서 하루당 몇 시간씩 이렇게 재해지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제되는 혜택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고요. 그런 얘기는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자 입장에서도 제한이 되면 좋고 자원봉사 그 센터에서도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지금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됐네요. 저도 1365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네네. 그냥 막연한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자세한 설명은 아니고 그냥 제가 들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건 사실은 더 알아봐야 되고요. 이 방송 듣는 분들이 관심 있으면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의도 해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문 선생님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여러분과 같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선율도 즐기시면서 같이 듣고 싶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사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사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문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처음 해보는데 오늘 시간이 정말 보석 상자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 선생님이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을 하시네요. 참 표현을 시적으로도 하시고 굉장히 아름답게 하시네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저요. 저는 뭐 지금까지 했던 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럼 무슨 일을 했었냐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또 사람들 만났는데 그냥 사적인 친교 모임은 아니고요. 세종시에서 시민 활동가들이라든지 시민 단체에 어떤 그런 자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하면 스스로 찾아서 뭘 연구하고 같이 논의하는 장 같은 걸 마련해서 이렇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종시에 이주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세종에서 1인 연구소를 해요. 지속가능 여성발전연구원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활동들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도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바라보는 이 세종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장이라고 생각해서 의미를 갖고 하고 있듯이 앞으로 제가 그렇게 시민들의 역량이 커지거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세종 시민들의 삶이 질이 향상되는 것이 느껴지거나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으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아닌 계획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선생님하고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동 진행을 빈창수 선생님도 앞으로 하시게 되고 단독 진행도 하시게 되는데 사실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창수 선생님은 이 방송에 자원활동가로서 시작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송들을 하실 텐데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지난번에는 단독 진행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공동 진행을 하셨고 선생님은 오늘 라디오 출연하신 거 어떠셨어요? 소감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떨렸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저도 떨렸어요. 그래요? 누구나 떨립니다. 그래서 긴장도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또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네. 라디오 방송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빈 선생님의 그 많은 여정에 큰 발전이나 보람, 행복감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송골매 모두 다 사랑하리 들으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얼마나